이 학교들을 보고 아까 강북에 있는 웬만한 학생들이 특목자사고가 안 돼도 중계동에 있는 이 학교 갈 수 있으니까 나는 중계동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학군 수요들이 많았던 거죠. 중계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GTX 호재와 재건축 이슈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 곳이 이제 중계동입니다. 중계동 학군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중계동은 저는 강북의 대치동이다. 그렇게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지금 학군지에서 강남이나 뭐 대치동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서울의 가장 대표적인 학군은 이제 그 대치동이라든지 네. 아니면 옆에 있는 그 반포 서초 학군, 그다음에 목동 여기가 이제 메인 학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저출생 상황이 되면은 각 영역에 그 1등으로 쏠림 현상이 더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전국의 넘버원은 이 대치동이거든요. 네. 근데 또 이쪽 서울 서부권의 넘버원은 목동입니다. 그럼 네. 이 두 학군은 사실 자리가 흔들릴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네. 그러면 강북에서의 넘버원은 중계동이죠. 중계동을 대체할 만한 학군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사대문 안에 네. 특히 종로구 쪽에 막 명문 고등학교들이 많이 있고 네. 그랬었거든요. 근데 다 강남으로 이전했잖아요. 네, 강제이전. 공동화된 지금 상황인데다가 그럼 뭐 서대문구, 종로구, 성북구, 동대문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여기서 특목자사고가 안 됐을 때 갈 만한 일반고, 네. 그다음에 학원가 생각할 때 중계동 말고는 사실 대안이 없고 또 같은 서울권뿐만 아니라 옆에 구리가 있죠. 네. 조금 들어가면 남양주도 있고 위에는 그쵸. 의정부가 있죠. 네. 여기서도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그런 공부 바로 대치동으로 대치동은 사실은 좋은 줄을 아는데 집값도 비싸고 두 번째는 너무 경쟁이 심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거든요. 그리고 굳이 사실은 이 강북권에 산다는 거는 직장, 부모님, 아버님 직장이라든지 이런 게 좀 강북 쪽에 또 기반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뭐 버려두고 좀 강남 쪽으로 사실 내려오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쵸. 강북에서의 유일한 학군 대안은 중계동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도 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계동은 말씀하신 것처럼 강북의 대치동이다. 이제 대안이 없다라고 네.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중계동의 대표적인 학원가라든가 뭐 초중학교 뭐 이런 거는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어디에 있을까요? 잘 알려진 대로 은행사거리라고 여기 지금 사진을 제가 놓는데 은행사거리 학원가라고 그래서 네. 큰 대형 그 건물에 다 학원 여기 지금 보시면 다 학원이 다 들어가 있죠. 네. 또 보통 학원가도 제 학군지도 책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완전히 그냥 학원으로 통으로 된 상가 건물이 다 학원으로만 들어가 있고 유해시설이 전혀 없는 학원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대형 규모로 있는 데는 네. 가장 큰 규모가 평촌. 그다음에 일산도 마찬가지죠. 후곡마을 네. 학원가 그쪽도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오히려 분당이 사실 학원가 클 것 같지만 분당은 지역별로 흩어져 있거든요. 정자동 라인에 있긴 하지만 그 지역이 좁기 때문에 네. 이 정도의 대규모 학원가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은행사거리 학원가라고 네. 하는 데고 여기 학원가 주변에 아파트 학교들이 다 있죠. 제일 선호하는 중학교가 을지중학교라고 하는 데고 네. 서라벌고등학교는 남고인데 네. 사립고등학교거든요. 네. 근데 지금 서라벌고등학교라든지 대진고라든지 아니면 재영고등학교라든지 네. 그다음에 여고 중에서는 대진여고 이런 학교들이 그 옛날에는 전국 100위권 안에 서울대 7, 8명씩 보내고 의대를 2, 3명 이상씩 보낼 수 있는 네. 그런 강력한 일반고. 이게 다 일반고예요. 강력한 일반고. 네, 그렇게 좀 갖춰진.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처음 시작 때 그런 말씀 드렸죠. 학학주 근접이 중요하다. 학교 근접, 학원 근접. 여기 지금 아파트들이 근처에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집에 살다가 학교 갔다가 중학교나 고등학교 갔다가 끝나면 학원 가고 집으로 걸어서 올 수 있는. 그다음에 뭐 여기 도로도 크지 않으니까 대부분 다 아파트 단지로 안전하게 네. 아이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이제 중계학군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사실 중계동 학군이라고 하면 이 은행사거리 쪽이 유명한데 사실 이쪽은 지하철역이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뭐 상계역이나 중계역 혹은 뭐 요즘 GTX 호재 혹은 이런 뭐 아레나 호재로 유명한 창동역 이런 쪽은 사실 이 서부 쪽에 있는 거고 중계동 관점에서 여기는 약간 동쪽 뭐 동북 쪽에 치우쳐져 있는 뭐 지하철도 없고 교통 호재도 없는 지역인데 아파트도 낡았고 여기가 이렇게 학군이 유명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학교와 학원이죠. 이게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에서 네. 학군 프리미엄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역이 중계동이라고도 볼 수 있고 평촌도 그렇지 않습니까? 평촌의 범계역이라든지 평촌역 그 메인 라인보다는 네. 안쪽으로 들어가서 평촌 학원가, 그 귀인중학교 네. 라인이라든지 그쪽이 사실은 더 교통 면에서는 조금 더 불편하고 이쪽 호재가 좀 적은 지역이지만은 이쪽이 더 아파트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전형적으로 학군이 교통보다 학군이 좋은 데가 더 비싸구나라고 하는 거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데가 이 중계동 은행사거리 부근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학교를 옮길 수 없잖아요. 학원은 옮기지만 학교를 옮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학원은 뭐 옮겨줄 수 역 근처에 생겼으니까 거기에 신축 건물이나 신축 상가들이 많이 들어섰으니까 학원은 그렇게 옮겨가자라고 했는데 그러면 집은 여기 있고 학교는 여기 있는데 학원 가기 위해서 그럼 버스를 타고 이쪽으로 이동하고 뭐 그러고 싶을까요? 학원 따라 갈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학교가 이제 메인인 거죠. 학교가 메인이다. 근데 그 학교도 초등학교가 아니라 우수중학교. 그러니까 이게 을지중학교라든지 이 중계동에 있는 몇몇 중학교들 같은 경우는 우리 전국 100위권 안에 드는 중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요즘은 좀 학력이 좀 많이 좀 내려온 걸로 평가가 되는데 그런 이제 우수한 중학교들도 많고 그다음에 아까 전국의 100위권에 그런 육박하는 그런 고등학교들도 많으니까 중계동 학군이 다른 지역과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럼 중계동의 그 이제 입시 성적이 좋은 그런 학군지 중학교, 뭐 고등학교, 초등학교 혹시 데이터가 좀 있을까요? 그거 한번 좀 보시면 이제 실감이 나실 텐데요. 네네. 이게 이제 2023년도 서울대 합격자 최종 등록자입니다. 네. 보통 이제 학교에서 발표하는 자료들은 중복이라든지 뭐 의대 가고 서울대 간 애들 그런 애들까지 이제 포함하는 게 등록자가 아닌 거죠. 네. 합격 건수로 이제 표시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거는 서울대 합격자 총계는 정확히 구할 수 있는 게 국회에서 네. 국정감사할 때마다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대가 또 공립학교잖아요. 네. 국회에서 자료 내라고는 그대로 내야죠. 그러다 보니까 정확히 이게 명수입니다. 명수. 정말로 서울에 들어간 사람. 등록한 학생이고 그다음에 의대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냥 사설 업체에서 베리타스 알파라고 하는 사설 업체에서 학교에 물어봐서 전화를 해서 그 학교 요즘 의대 몇 건 갔어요. 이 건이라고 제가 표시를 했죠. 중복 재수 포함된 합격 건수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신뢰도가 근데 전수조사가 아닌 거죠. 빠진 학교들, 대진고등학교, 서라벌고등학교, 재원고등학교도 의대 간 학생들이 있는데 몇 건인지 좀 기록에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요즘 이제 입시의 추세가 결국은 그 고등학교도 어떻게 보면 서울대와 의대 합격자로 서열화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제가 그런 얘기 말씀 많이 드려요. 전국에 1,700개 정도 인문계 고등학교가 있거든요. 네. 그중에서 전국 100위권 안에 들려면 서울대를 7, 8명 정도 보내고 의대 합격 건수가 한 못해도 5, 6건 이상. 그러니까 최소한 한두 명 이상은 그 의대 근데 2명이 한 2, 3학교를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최소한 의대 합격 건수로 보면은 한 5, 6건 이상이 나오는 그런 학교가 전국의 100위권 학교고요. 네. 그다음에 전국에 200위권 정도 안에 200등까지 들으려고 하면은 서울대 합격자가 3, 4명 정도. 3, 4명. 의대 합격자가 1명이나 2명 정도. 한두 명. 예. 그 정도 나오면 200위권인데 근데 나머지 1,500개 학교들은 서울대 합격자가 안 나온 학교도 상당히 많고. 네. 의대 합격자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양극화가 너무 심해진 거예요. 1,700개 학교 중에 1,500 학교가 대부분 그런 평범한 학교인 학군 프리미엄이라고 할 수가 어렵다. 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러면 실제 입시 결과가 어떠냐 그걸 보게 되면은 300위권 이하 학교, 200위권, 201등부터 해서 300위권 정도 이하 학교들은 내신 1등급을 받아도 네. 이 수능 체제를 맞추기가 힘들기 때문에 인서울 탑 10권에 한 5, 6명 현역 기준으로 해서 250명, 300명 있으면 5, 6명 들어가기 힘든. 그러니까 지금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다 100위권, 200위권 학교에 몰려 있는 거예요. 그 학교가 이제 특목자다거나 소위 말하는 학군이 좋다는 그런 학교들이 있는 거죠. 그럼 중계동에 그러면 어떤 학교들이 있는가? 네. 뭐 이제 대일외고는 강북권하고 대일외고는 성북구에 있는 학교입니다. 네. 외고 중에 이제 유명한 학교고요. 서울대를 25명 가는데 이게 보는 방법이 수시로 25명을 갖고 정시로 0을 갖고 합이 25명 이렇게 수시, 정시, 합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네. 뭐 이 정도면 전국 18위권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25명 정도 보내면은 보통 의대 외고 정원이 한 250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럼 상위 10% 정도 들면 서울대 간다. 그럼 이제 사실은
엄청나게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웬만한 300관 학교는 서울대 한두 명 내기 쉽지 않거든요. 네. 서울대 25명이나 보낸다? 그럼 연고대까지 합치면은 한 거의 7, 80명 야. 정도. 그리고 수시로 갔다는 건 대부분 현역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우선 선덕고라고 하는 자사고입니다. 이거는. 네. 자율형 사립고고 배정되는 학교가 아니에요. 보통 평준학교는 자기가 지망은 하지만 어디로 배정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네. 자사고는 본인이 그 지원을 해서 그다음에 뭐 요즘 이제 경쟁률이 낮으면 면접을 안 보고도 이제 받아주고 그러긴 했는데 네. 나름대로 학생 선방권을 가지고 있는 학교들이죠. 선덕고라고 하는 지금 광역자사고는 서울권에 있는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자사고를 광역자사고라고. 또 하나는 이제 전국자사고, 하나고 같은 경우는 전국자사고거든요. 전국에서 갈 수 있다. 전국에서 갈 수는 있는데 주로 서울권하고 하나금융그룹 있는 임직원 자녀들은 전국 어디에 있어도 네. 사실은 한번 지원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이런 학교들은 이제 전국 선발 자사고라고 네. 보통 많이 얘기를 하죠. 근데 지금 선덕고가 지금 강북권에서 굉장히 선전하는 남고예요. 남고인데 수능 만점자랑 서울대 수석도 나오기도 했었고, 대단하네요. 예, 의대 수석도 나오기도 했었고 굉장히 유명한 학교인데, 근데 이제 약간 아이러니한 게 선덕고가 점점 입시 결과가 서울대나 의대 입시 결과가 좋으면 좋을수록 이 원래 있는 이 일반고들 네. 굉장히 100위권에 드는 학교들이 많았는데 이 자원 여기에 갈 아이들이 자꾸 이 선덕고 쏠림 현상이 생기는 이런 모습들이 조금 강북 쪽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신일고등학교는 야구도 옛날에 잘했던 학교인데 여기도 지금 자사고입니다. 광역자사고. 그렇게 하고 지금 밑줄 친 거는 이게 평준화 일반고거든요. 네. 평준화 일반고 중에 전국 100위권 안에 드는 게 대진여고가 수시 3명, 정시 7명 해서 합 10명. 이러면 전국 65위인 겁니다. 굉장히 훌륭한 지금 입시설가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서울외고라고 하는 이게 역시 특목고죠. 지금 외고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수시 비중이 높죠. 이런 학교는. 근데 원래는 대진고, 서라불고, 재영고도 사실 서울대 합격자들이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그래서 옛날에는 한 100위권에 단골로 자주 들었던 학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네 학교가 대치동의 일반고 평준화 학교들을 이끌고 있던 이 학교들을 보고 아까 강북에 있는 웬만한 학생들이 특목자사고가 안 돼도 중계동에 있는 이 학교 갈 수 있으니까 나는 중계동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학원 수요들이 많았던 거죠. 요즘 이제 의대 쪽으로 많이 빠지면서 이 서울대 합격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의대 합격자들 보면 선덕고는 20건, 중복 재수 포함 해서 신일고 12건, 그다음에 서울 청원고등학교 여기 대치동에 있는 200위권 학교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의대 합격 건수 9건이 나왔고요. 대진여고 아까 100위권에 들었는데 8건 정도. 근데 요즘 대진고나 서라벌고 재영고는 이 정확한 숫자를 학교에서 안 알려줄 수도 있죠. 이거 의무가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전수조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서울대나 의대 통계를 보고 정확히 이 학교의 지금 입시 상황 같은 걸 어느 정도 대충 가늠을 해볼 수 있는데 이거를 정확히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을 좀 제일 그래도 업데이트 된 자료들을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좀 죄송하긴 한데 제 블로그입니다. 심 작가님의 블로그? 제 블로그에 그 서울대 입결 현황, 서울대 의대 입결 현황, 그다음에 전국 주요 학군, 주요 고등학교 입결 현황을 제가 이제 그런 베리타스 알파 같은 신문이나 아니면은 그 내일 신문이나 아니면은 각 학교 설명회 자료들, 아니면 각 지역에서 저한테 피드백 주시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우리 학교 입시 결과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런 거 좀 반영해 달라고 그런 것들을 모아서 올린 자료들이 있으니까 뭐 그걸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매년 이런 식으로 최대한 통계를 한번 내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서라벌고등학교 아까. 그럼 이거는 중복 재수 포함해서 합격 건수예요. 명수가 아니거든요. 서울대 5이라고 그래서 서울대 됐는데 의대가 된 학생들도 있을 수 있죠. 중복이 될 수도 있다. 중복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현역 학생들뿐만 아니라 재수 삼수 다 포함된 합격 건수라는 걸 염두를 해두시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라벌고등학교가 서울대를 5건 정도 보냈고 의대가 6건 정도 있었죠. 연세대 6건, 고려대 30건, 서강대 4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정도 입결이 나오면은 이 정도는 거의 이제 전국 100위권 학교 정도로 볼 수 있는 우수하다. 일반 그렇죠. 대진고도 마찬가지죠. 좀 서영고 합해서 근데 이제 그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하는 학교들은 그 연도에 입시가 그렇게 좋지 않으면은 브레이크다운을 안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금 이제 그래서 이런 그럼
실제로 중계동으로 이사를 염두에 하시는 분들은 최근 입시 결과 그 고등학교 어떻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정확히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제 블로그 정도 보셔야지. 작가님 블로그는 네이버에 뭐라고 검색합니까? 심정섭의 학군과 교육. 심정섭의 학군과 교육. 아니면 제 이름만 치셔도 바로 링크가 돼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재영고등학교도 아까 좀 전국 100위권 정도에 드는 그런 학교라고 볼 수가 있고요. 대진여고가 이제 여고 중에서 100위권에 드는 그런 학교인데 지금 서울대를 9건 정도 보냈고 의대를 1건 정도 보냈다. 의학계열이라고 하면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까지 해서 요즘에 의치, 한약, 수라고도 그러고 메디컬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점점 선호도가 높아지는 거죠. 근데 지금 영신여고나 용화여고 같은 경우는 지금 200위권, 300위권 학교 정도로 보는데 지금 입결 자료 같은 거 보면은 확실히 지금 다른 여기는 좀 두 자릿수가 나오는데 한 자릿수가 나오는 거 보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금 내신 1등급을 받아도 지금 수능 최저를 맞춰서 지금 탑 10권 대학까지 지금 해놓은 거잖아요, 제가. 탑 10권 대학을 가는 학생들이 한 5-6명 정도 넘기가 쉽지 않은. 근데 이 지금 이런 모습들이 전국에 아까 1,500개 학교들이 일반적인 모습들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1,500개 있는 그런 300권 이하 학교들의 모습은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이나 의대, 교과 전형을 노리고 남아있는 최상위권 다음에 중상위권이 없어요. 다 100위권, 200위권 학교로 다 가버린 거예요. 그 다음이 중하위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 받기는 굉장히 수월한 거죠. 중하위권 학생들만. 근데 면학 분위기는 좀 좋지 않은 거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런 쏠림, 그럼 어떡하지? 우리 그 가서 너무 주변에 분위기 많이 타는 애인데 공부 못하겠네? 그러면 특목자사고를 보내야지 그래도. 그러기 위해서는 특목자사고 많이 보내는 중학교로 보내야 되겠네? 그렇죠. 그럼 그런 중학교는 명문학군에 학원가가 갖춰진 데 다 있네? 그쵸. 강북에는 중계동이네? 그럼 중계동 가야지. 강북의 고민이 이렇게 하면 생각해보세요. 기름 뉴타운에 산다. 장애 뉴타운에 산다. 투자성으로는 괜찮은데. 새 아파트. 삶의 여건도 훨씬 더 좋아요. 살기 좋죠. 새 아파트. 초등학교 5, 6학년인데 만약에 우리 지역에서 뭔가 아이가 자꾸 분위기 타고 그래서 뭔가 공부를 잘 안 할 것 같다. 그러면 아까 특목자사고 많이 보내는 아니면 100위권 일반고 가서도 경쟁력 있게 공부할 수 있는데 가려면 중학교 때부터 어디 가야 되지? 라고 생각하면 강북에서는 중계동.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오는 수요들이 있는 거죠. 그럼 중계동에서는 만약에 그 자사고 아까 쏠림 현상이 있다고 하셨는데 특목고나 안 되더라도 그래도 기존에 뭐 조금 순위가 전보다는 하락했다고는 하지만 설화벌고나 뭐 대진여고나 대진고 이런 고등학교들이 좋기 때문에 여전히 견고한 그래도 겁니다. 뭐 100위권, 200위권은 되니까. 그렇죠. 지금 이게 100위권 하단이나 200위권 상단에 있는 학교들인 거예요. 근데 이 정도 되는 학구는 강북에 없다. 이 정도도 없다. 대단한 없죠. 거다. 없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다 외고나 아니면 자사고밖에 없는 거예요. 강북권에. 다른 뭐 근처에 있는 중계동 근처에 있는 다른 구들에서는 이런 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현실이 지금 되는 거니까. 그쪽은 이런 입결 숫자를 보면 정말 확연히 비교가 될 만큼 숫자 차이가 나겠네요. 그런 1등급을 받아도 수능 최저도 사실 맞추는 학생들이 적고 그 학교에서 잘 못 가르쳐서 그렇다기보다 좋은 자원들이 좋은 학생들이 다 빠져나간 상황이니까 아무리 지금 열심히 인풋을 넣어도 뭔가 공부 그릇 자체가 작은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입시적인 성과를 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이제 빠져나간다. 이미 다 초등 고학년 때부터 사실 뭐 이렇게 빠져나가는 상황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중계동 고등학교 모습이 이제 그런 모습이고요. 중학교를 한번 좀 보면은 아까 이제 불암중학교 같은 경우 졸업생 수 보겠습니다. 이런 이제 각 중학교 통계들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 사이트가 있습니다. 어디인가요? 그 심정섭의 학교 블로그라고 매년 또 이렇게 제가 챕터를 만들어서 올려놓거든요. 이거 중계동 고민하시는 분들은 꼭 이거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학군에 대한 이사 고민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투자적인 진짜 관심을 가지신 분들도 제 블로그를 많이 참조하시면 제가 또 자료를 책에 있는 거를 책이 지금 현장 데이터를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로바로 제가 매번 뭐 2, 3개월마다 책을 쓸 수 있는 게 책을 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최신 정보들은 블로그에 다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도 보면은 아까 저출생 상황에서 300명 넘는 학교면은 상당히 이 선호학교다.
좀 다른 보세요. 중계동도 은행사거리권 라인하고 비은행사거리권 라인의 차이가 지금 학생 수 차이가 여기서부터 지금 140명대에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지금 140명대는 그 저출생의 중계동에서도 여파를 은행사거리가 아닌 그렇죠. 비은사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게 좀 메인 중계동 내에서도 비학군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중계동이 아니라 노원구 내에서 비학군지. 중계동이 학군의 메인이니까 노원구에서. 비중계동, 네, 비중계동에 있는 지역들은 지금 학생 수들이 100명대로 내려가는 상황인데 그 와중에도 불암중학교 355명, 상명중학교 248명, 을지중학교 237명, 중계등학교 318명. 학군 이사 가야지 하는 학생들은 다 이쪽으로 온다는. 그러면 초등학교 때도 노원구에서 조금 두각을 나타내는 아이면 그러면은 뭐 불암중, 상명중, 을지중 가야지. 그쪽 배정 가능성이 있는 초등학교로 가겠죠. 그쪽으로 이사 가야지. 네, 거기 있는 아파트와 거기 있는 초등학교 가게 되니까 이게 자꾸 이제 학군이 그렇게 형성되는 거죠. 근데 지금 과고나 외고, 국제고 이제 입시 이제 결과를 보면 확실히 그쪽에 들어가는 게 성공 가능성이 높네요. 그렇죠. 이제 빨간식으로 이제 표시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계동 메인 중학교들하고 그 외곽에 있는 비중계동 중학교 차이들이 이렇게 지금 나눈 거죠. 여기 지금 거의 0명, 1명, 2명, 3명 이런데 여기는 24명, 외국 19명, 13명 이렇게 지금 차이가 나는 거죠. 상위권 학생들이 다 여기 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외고, 국제고, 강북권에 있는 외고는 아까 대일외고 같은 데 있죠. 대원외고는 강북에 있지만 사실상 대치동 외고, 강남권 외고라고 할 수가 있는 좀 학교이기도 하고 서울에서 사실 오니까 국제고는 서울국제고라는 또 국제고가 있습니다. 거기를 가는 인원들이고 그다음에 과고는 서울에 2개가 있어요. 한성과고랑 그 세종과고라고 하는 2개 과학고등학교가 있고요. 과학고보다 조금 상위에 있는 그런 과학 그 영재들을 받는 학교가 영재학교라고 있어요. 서울과학고등학교 영재학교입니다. 근데 그건 전국에서 선발합니다. 굉장히 전국에. 경쟁률이 높겠다. 경쟁률이 굉장히 높죠. 근데 여기 지금 여기 이 학생들 통계는 기타란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타. 이 안에 영재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해외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은 여기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자사고를 보면은 아까 광역자 선덕고나 신일고 이런 학교들 있죠. 광역자사고도 있고 민사고나 아니면 외대부고라고 하는 전국급의 자사고가 있거든요. 이런 학교들은 전국 선발이어서 이런 학교 학생들을 갈 수도 있지만 서울권에서 그래서 약간 외고국제고 통계랑 자사고 통계를 좀 서울하고 만약 분당 같은 데를 비교하려면 분당은 자사고가 경기도권 자사고가 안산에 있는 동산고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머지 자사고 통계로 잡히는 학교들은 다 지금 민사고나 외대부고 같은 전국 선발 자사고. 전국 선발 자사고는 위상이 굉장히 높죠. 거의 탑 20위권 안에 드는 그런 학교들이니까 최상위급 학교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숫자는 분당이 낮을지 몰라도 사실은 그 질적으로는 월등히 높다. 분당의 자사고 통계가 훨씬 더 사실 높게 봐줘야 되는 통계다. 이거는 저 같은 사람이 그냥 통계 사이트 가서 봐서는 그 차이를 짚어내질 못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의 존재 의미가 있는 거죠. 역시 교육적인 것까지 보면서 또 이제 학군이나 부동산을 같이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죠. 단순히 그래서 제가 그런 책에도 많이 썼는데 만약에 서울하고 수도권이나 지방을 비교해 보려고 그러면 자사고 통계를 빼고 과고하고 외고 이게 특목고라고 그러거든요. 과고하고 외고 통계만 갖고 단순 비교를 해보면 위상 차이를 한번 확인해 볼 수는 있다. 자사고는 약간 노이즈가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특성화 비율은 이 특성화 고등학교가 이제 우리 옛날에 실업계 고등학교, 공고상고 그런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쪽에 있는 이제 학군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지금 이제 사회적으로나 직업적으로 보면 이 특성화고가 활성화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는 쪽은 공부하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빨리빨리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좀 생존할 수 있는 직업교육이라든지 경제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좀 시켜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유럽 선진국들은 이 특성화 교육이 굉장히 잘 돼 있죠. 뭐 마이스터고 이런 거가 뭐 사실은 굉장히 유럽 쪽에서는 뭐 좋은 학교로 빨리빨리 취업해가지고 이제 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코스죠. 그거에 대한 또 학벌 편견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게 가능한 사회적 분위기가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조금 특성화고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시선이 그렇게 좋지가 않고 공부 안 했구나 약간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도 많고 또 친구들 문제 뭐 이렇게 해서 분위기를 주저하시는 경우들 많죠. 그러니까 이런 좀 민감한 얘기긴 하지만 그래서 특성화고 통계를 제가 넣는 이유가
특성화고 우리나라 지금 입시적인 현상에서 보면 특성화고 비율이 높다는 거는 하위권 학생이 많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좀 아픈 통계이기도 네, 합니다. 근데 여기도 보세요. 중계동권 메인 학교들은 5% 미만이잖아요. 네, 그러네요. 근데 지금 비중계동 학교들은 거의 10%가 넘어가고 20% 넘어가는 네. 지역들도 굉장히 많죠.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 특목 자사 합을 제가 이제 전체 인원수를 이렇게 네. 표시를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중계동 메인은 거의 뭐 50명 이상대인데 비중계동하고 굉장히 차이가 나죠. 네. 퍼센티지도 이렇게 차이가 나요. 아.